정년 연장 후 바뀌는 5가지. 권기둥. 2013년 7월.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최근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정년 연장 움직임은 고령화가 심각한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1998년 정년 60세가 도입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에선 정년이 폐지되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67세와 66세로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년 연장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은퇴자들의 희망 은퇴 연령이 63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 60세는 아직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는 실질 퇴직 연령인 53세에 비하면 큰 변화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은퇴 파산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일단 정년 연장은 은퇴 후 파산할 확률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은퇴 파산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노후 준비에 신경을 썼던 사람이라면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퇴 자산이 은퇴자의 사망 이전에 고갈되는 것을 은퇴 파산이라 하며 은퇴 파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은퇴 파산율이라고 정의합니다. 현재 기대 여명을 감안하면 55세에 퇴직한 은퇴자는 약 30년, 60세에 퇴직한 은퇴자는 약 25년 이상 은퇴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은퇴 파산율을 안전선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5%를 지속적으로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55세에 은퇴하면 파산 가능성은 82.7%나 됩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이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은퇴 파산에 이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년 60세 시대의 은퇴 파산율은 어떻게 변할까요? 같은 조건에서 은퇴 시점만 5년 늦추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은퇴 파산율이 57.5% 하락하여 25.2%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5년 동안 추가로 은퇴 자산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은퇴 파산 가능성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적 자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인적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면 중 하나입니다. 인적 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 시점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약 3%라고 할 때 현재 45세인 근로자의 인적 자산은 얼마일까요? 정년이 55세까지였을 때 이 근로자의 인적 자산은 약 4.3억 원 정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45세부터 55세까지 10년간 벌어들일 소득의 합을 45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4.3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인적 자산은 약 3천만 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될 경우 인적 자산의 가치는 약 1억 5천만 원 상승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입니다. 현재 금리가 3%였다고 가정했는데 만약 금리가 2%로 떨어진다면 즉 금리가 1% 하락한다면 인적 자산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정년이 55세였을 때의 인적 자산은 4.3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천만 원 증가합니다. 반면 정년이 60세였을 때는 인적 자산이 5.8억 원에서 4천만 원이 늘어 6.2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년이 길 때 금리 하락에 따른 인적 자산의 상승폭이 더 큰 것입니다. 이는 최근의 상황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와 저금리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효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인적 자산 또한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승하고 소득 공백기는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정년 연장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소득 공백기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점차 늦어져서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55세 시대에는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10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60세로 연장될 경우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5년이 의미하는 바는 의외로 큽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 기준으로 볼 때 55세 시점은 자녀들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갑자기 소득이 끊길 경우 준비해뒀던 다른 노후 자금을 털어서 쓰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년 60세 시대의 가장들은 아직 본인이 현업에 있을 때 자녀의 학비 지원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본인의 노후도 보다 충실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 적립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도 정년 연장을 맞아서 그 적립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8세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현재 나이 40세인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현재 연봉이 5천만 원, 임금 상승률 3%, 운용 수익률 5%를 가정할 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년 55세 시대에는 은퇴 시점의 적립액이 1.7억 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해당 근로자의 은퇴 시점 퇴직연금 적립액은 2.4억 원으로 약 6,482만 원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우도 은퇴 시점의 적립액은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연금저축으로 받을 돈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가입자들도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28세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운용 수익률이 5%라고 하면 55세가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연금저축 누적 금액은 약 2억 4,529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55세가 아닌 60세까지 직장을 다니게 되면 누적 금액은 3억 3,627만 원으로 약 9천만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5년간 더 근무하게 되므로 추가 소득공제 금액만 해도 2천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가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26.4%라고 가정하면 돌려받는 세금만 528만 원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년 연장은 은퇴 파산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인적 자산을 늘리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승하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으로 받을 돈이 커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아있는 세대의 경우는 향후 60세에 정년을 맞이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DB형의 경우는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소득이 줄어들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도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기대했던 자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년 6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 이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이상 정년 연장 후 바뀌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